주택의 나무 풍수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자, 방위별로 적합한 나무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조 때 홍만선이 쓴 산림경제 복거편에 보면요, 뭐 왼쪽에는 개울이 있고 오른쪽에는 도로가 있고, 근데 이거는 뭐 이제 현대 와서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환경을 만드는 데 풍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삶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환경을 얼마만큼 자연의 이치에 부합시키는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동쪽에 복숭아나무와 버드나무를 심고 남쪽에는 매화나무와 대추나무, 서쪽에는 치자나무와 느릅나무, 북쪽에는 살구나무와 벚나무를 심으면 풍수에서 말한 청룡, 백구, 주작, 현무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은 복숭아나무를 잘 안 심습니다. 옛날부터 왜 그러냐면은 기를 너무 잘 받아요. 굉장히 감신이 잘 된다 해가지고. 또 복숭아나무는 사주에서 도화쌀에, 복숭아꽃을 도화꽃이라고, 도화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사주에 도화쌀 해갖고, 도화쌀 끓으면 바람 피고 뭐 주색에 빠질 수 있다 해갖고 옛날부터 좋지 않다고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 복숭아나무를 드린다고 해서 나빠지는 건 아니고요. 그런 관념이 그렇게 사로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정원도 안쪽 정원이 있고, 내당이 있고, 외당이 있으면은 좀 멀리 떨어져서 또 안 보이는 쪽에 복숭아나무를 많이 심죠. 뭐 발효 그걸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청룡, 백구, 주작, 현무는 앉아 계신 데서 왼쪽 하면은 여기가 청룡입니다. 왼쪽이 좌청룡, 우측이 우백호. 제가 있는 곳이 바라다 보이는 맞은편이 남주작, 뒤에 저쪽을 받쳐주는 곳을 북현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오늘 풍수 다 배우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집터를 가면 좌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좌향. 좌는 자리 한 곳, 향은 바라보이는 곳. 좌향인데, 좌향 자체가 어느 쪽으로 나 있던 간에 좌의 청룡이 제대로 이렇게 산이 감아져 있고, 다른 건물이 이렇게 포근하게 잘 감싸져 있고, 언덕이나 다른 지형지물이 잘 이렇게 포개져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또 백호도 마찬가지고요. 위에도, 그래도 우리도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는 말을 하듯이 좀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든든한 겁니다. 사람도. 옛날에 그 백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제 백 그런 게 필요 없지만은 어쨌든 예를 든다라면은 뒤가 든든하면 그래도 활동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원래 그 후원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후원자가 있으면은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힘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뒤에는 현무는 바로 그런 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보통 집 서쪽 언덕에 대나무 숲이 푸르면 재물이 불어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큰 왕대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대나무는 잘못 심어놓으면 그 우후죽순 해가지고 막 오히려 번거롭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적당한 장소에다가, 서쪽에다가 대나무는 서늘한 기운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딱딱하죠. 그리고 속은 비어 있습니다. 선비들이 좋아하는 게 사군자에서 메란국 중에서 죽이 이제 바로 곧게 아주 자기 지조를 쭉 피지만은 고만한 것 같지만 속은 비어 있습니다. 허심하다. 그래갖고 선비들을 좋아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군자 중에 하나이지만은 오죽헌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오죽, 이율곡, 신사임당 근데 보시면은 오죽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대가 거머죽죽 해가지고 크지 않고, 그런 거를 잘 일본 같은 데서는 이제 이렇게 조경을 잘 해서 퍼지지 않게 하면서 그런 걸 가지런히 하게 해서 이렇게 정원수로 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연못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원을 꾸미다 보면은 연못을 우리가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연못을 삼각형으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삼각형으로. 그러면 그게 울곡자, 이렇게 곡자가 돼가지고 집안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곡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못은 집 본체에서 가깝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연못을 하려면은 그 좌우 허한 부분에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청룡 쪽이 약간 여기가 허하다. 그러면 허한 쪽에 약간 반원형으로 해갖고 이렇게 좀 그 형태를 맞춰서 이렇게 해야지 딱딱딱딱 이렇게 중앙에다 놓거나 하면은 불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이 생기기 때문에 파충이라든가 뱀 같은 것이 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기가 많이 또 여름 같은데 집안이 습하면 반드시 운기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왜 내 일이 잘 안 풀리지 할 때 바로 그 집안에 습한가, 거미줄이 끼고 있는가 이런 걸 빨리 확인해서 통풍이 잘 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돼서 채광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 매장에 채광이 잘 돼야 되고요. 너무 특히 오늘부터 한번 집안에 이걸 살펴보십시오. 서남 쪽하고 동북 쪽,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북동, 남서. 근데 우리가 역학에서는 이제 서남, 서북, 동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서로 마주보고 있죠. 측면 방향이니까. 여기에 지저분한 것을 쌓아 뒀는가 안 뒀는가 한번 보십시오. 안 쓰는 물건을 거기다가 쌌다거나 하면은, 거기는 그 귀문방이라고 해가지고 우주에 우리가 그 지구도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약 23에서 24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작이라든가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황도와 이렇게 태양의 어떤 이런 그 운행을 통해서 1월의 교차를 통해서 에너지가 강해지는 때가 있고 약해지는 때가 있고 이렇게 계절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좀 더 잘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동북과 서남을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구석이 된다라면 거기다가 그 소금을 접시 위에다가 흰 소금을 놔가지고 이렇게 놔도 여러 가지 악취 같은 경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화분도 그 집안에 혹시 그 베란다라든가 이런데 그 가시가 있는 화분이나 뭐 뾰족한 침엽수 같은 경우, 이런 거보다는 관엽수라고 해가지고 잎이 넓은 거, 둥글둥글하고 타원형 이런 넓은 잎을 놓으셔야, 배치를 해야 좋은 에너지가 감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는데 화장실을 딱 들어가면은 화장실에 또 좌변기가 그냥 정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되겠습니다. 이것도 충이 되는 거거든요. 방위에 관계없이 사용하는 나무, 뭐 소나무라든가 회화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이 회화나무는 요즘에 황금 회화나무가 있고 그냥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조선조에서는 과거에 급제하면은 회화나무를 임금이 하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사대부들 그 대문을 가면은 양쪽에 회화나무가 딱 돼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회화나무도 굉장히 좋고, 대추나무, 감나무, 우리가 집안에 이 황금빛 나는 나무, 황금 회화나무도 있습니다. 요즘에 오일장 나무 농장 같은 데 가보면 황금 회화나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색깔도 접시나 숟가락 같은 경우에도 금태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집안에 좋은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그런 기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주도에서 혹시 감나무, 이제 귤나무도 황금색이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귤 같은 경우에도 관상용으로 많이 이제 하고 있고, 주렁주렁 달리는 것이 마치 복이 주렁주렁 재물이 풍족하게 오는 것을 연상을 해주게 되고요. 또 좋은 기운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사철나무에 속하는 은사철, 또 금사철도 있고요. 청사철도 있고, 그 다음에 은목서, 예, 그 다음에 금목서, 말씀드린 귤나무, 황칠나무. 먼나무 있죠? 빨간 열매 달리는 거. 이 먼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돈나무라고 그래갖고 돈이 열린다. 그래갖고 지금 뭐 가로수도 노영동에 가보면 가로수로도 이렇게 위쪽 수목원 가는데 쫙 심어놨기도 했고요. 집안에 빨간 열매가 달리는 먼나무를 적당한 거리에다 잘 이렇게 측면에서 심어놓으면 집안에 그래서 특히 동양에서는 그 돈나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홍가시가 있습니다. 홍가시나무. 색의 파랗다가 뭐 빨갛게 됐다가 하는 홍가시나무가 있는데 이것도 울타리용으로 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가, 애기동백이라고 하는데 일본 동백인데 사상가도 좋은 역할을 하고 비파나무, 비파나무가 두 그루 있으면 의사 2명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파나무는 버릴 게 없습니다. 뿌리, 껍질, 잎, 줄기, 열매. 그리고 철쭉, 영산홍, 흑배나무, 목련나무, 비파, 라일락, 장미, 향나무, 후박, 황금회화나무 등이 나름대로 정원수에서 골라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보의 방법인데 비보라고 하는 거는 허한, 집에서 뭔가 여기 허하다 라고 생각하는 곳에 나무를 정원수를 심어야지 허하지도 않은데 무조건 좋다고 막 빽빽하게 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뭐가 있냐면은 수석 하시는 분들 돌도 깨진 돌을 집에 하나 갖다 놓는 게 아니거든요. 돌도 원석을 갖다 놓던 너무 큰 돌로 막 정원이 너무 꽉 차 있으면 냉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이 집안에는 따스한 기운이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스한 기운.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 적당한.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굳이 방위를 택한다면 동쪽에는 생기를 유도하는 소나무나 벚꽃나무. 벚꽃나무는 너무 이제 가까이 심으면 커지니까 적당히 이제 단돌이 더 해가면서 심어야 되고요. 매화나무와 버드나무, 은행나무도 이제 집안에 가까이 심으면 냄새 나고 나중에 이렇게 떨어지면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정원이 좀 있거나 했을 때 이제 그런 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심으면 좋은 나무로는 이제 소나무는 어느 방향에 심어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소나무도 요즘에 금솔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대추나무도 좋습니다. 대추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석류나무는 이제 자녀가 적은 집안에서는 석류나무를 심어갖고 탁 터지듯이 자손들이 번창한다. 이런 다산의 어떤 그런 기운을 안겨준다 해가지고 석류나무도 많이 심었고, 남쪽에 심으면 좋은 나무로는 이제 소나무는 다 들어가죠. 약방의 감초처럼. 오동나무나 키가 작은 과실나무 과실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북동쪽에 심으면 좋은 나무로는 봄을 상징하는 매화나무나 작은 관목류들, 그 다음에 오동나무나 뽕나무 등이 좋고요. 뽕나무 같은 경우에는 버릴 게 없죠. 거기도 5디까지 달리는 뽕나무 있습니다. 산뽕도 좋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와 대추나무는 안정과 번영을 집안에 유도해주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 심을 데도 없다 그래서 분재로 갖다 놓는 분들도 계세요. 소나무를 분재로 대용을 하니까. 그 다음에 쪽에는 이제 소나무나 측백나무, 그래도 은행나무, 밤나무, 누름나무, 이 석류나무 등도 나쁜 나무들이 아닙니다. 적당한 환경 조성을 하실 때 뭐 집이 아니더라도 밭 주변에 또 이렇게 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무는 매우 중요한데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문 앞에 큰 나무는 꺼립니다. 지붕을 덮을 만한 그런 나무들, 굉장히 집안에 음습한 기운을 안겨줄 뿐 아니라 나중에 어떤 번개 치거나 천둥 칠 때도 벼락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늘이 지면 사람들이 운기가 쇠퇴해 버립니다. 항상 우리는 밝은 기운을 먹고 이 생명의 존재를 채광과 함께 같이 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뭔가 집안의 기운이 흐트러져 있거나 모이지 않으면은 식물을 심어서 잘 시들고
잘 자라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판단을 하시고요. 그 상극이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서로 같이 심어서 좀 불리한 나무. 요건 뭐냐면은 그 소나무가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와 함께 있으면 그 소나무가 차차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아카시아 나무는 심지 않죠. 그 다음에 배나무가 있는데 향나무 옆에 있으면은 배나무가 그 옮겨가면 배나무의 상태가 나빠지는 걸 당연합니다. 그리고 모가나무가 있는데요. 약재로 많이 사용하죠. 모가나무. 뭐 기관지라든가 안 좋으면. 근데 이 정원수로 꺼리는데 모가나무는 물기를 많이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집안에 물기를 너무 빨아들이면은 수기를 다 뺏어간다고 믿으면은 이 경제적인 흐름이 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꺼려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모가나무는 우물가에 잘 자란다고 보고 다른 나무보다도 무겁다고 보는 겁니다. 물기를 많이 빨기 때문에. 그래서 모가나무는 전에는 벼락도 잘 맞는다. 그래서 벼락을 잘 맞는다 그래갖고 꺼려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수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가나무 같은 경우도 좋긴 하지만 좀 멀리 외정원 바깥에 이렇게 밭에 또는 이런 데 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옛날에 산림경제라는 그 홍만선이 지은 산림경제, 이게 우리 조선조 때까지만 해도 아주 굉장히 집안에 필독서로서 이렇게 보관되어 있던 부분들이죠. 서쪽에 대추나무를 심으면 소의 수가 늘어난다. 가축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가 꼭 잘 되는 건 아니고 가축이 잘 된다. 그리고 가축의 수가 옛날에 늘면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문의 회화나무, 이렇게 대문이라든가 이런데 장형배 회화나무를 심으면 그 귀함이 3대 이른다. 그래서 벼슬 하면은 이걸 갖다가 급제하면은 회화나무를 사살을 했던 그런 일화들도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느릅나무가 있으면 모든 귀신들의 침입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느릅나무. 유금피라, 우리가 느릅나무 하면은 위암이라든가 이런데 위에 좋다 그래서 유금피, 그 느릅나무 껍질을 많이 이렇게 달여서 먹죠. 그 다음에 집 주변에 대나무가 푸른 부평초가 나 있으면 날로 재산이 불어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그루의 대추나무와 석류 한 그루가 있으면 매우 길하다. 두 그루의 대추나무와 한 그루의 석류나무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으면 굉장히 귀하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또 복숭아나무가 다시 나오는데요. 버드나무가 있거나 버드나무도 물을 잘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연못이라든가 이런 데 버드나무가 항상 집터가 있던 자리는 그 연못이 있던 자리에 버드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두나무, 북쪽에 자두나무가 있으면 음란한 자가 집안에 나온다고 했고, 마당 한가운데 큰 나무가 있으면은 집안에 온 지기를 누르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큰 나무가 있으면은 그걸 나중에 생각해가지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거, 거리를 둬가지고 나무를 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를 심어서 너무 그늘이 많이 짙거나 또는 이 햇빛을 채광을 막아서 습하게 되거나 음습하게 되거나 냉하게 되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양분을 뺏겨버리니까 적당한 집의 평수와 조화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 과한 욕심, 과유불급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지나친 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면 오히려 지기의 교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타운하우스를 하더라도 120평 정도가 이제 그 대지 면적 이렇게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 면적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측면 그 담장이 있으면은 그 구석이죠. 이렇게 코너 부분에 나무를 좀 심고, 그러니까 본체, 안체가 가까울수록에 큰 나무를 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큰 나무는 정원이 좀 크다, 뭐 우리는 500평이다, 뭐 그러면은 멀찍멀찍하지 적당 허한 자리에 심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나무들 중에서 크게 자라는 나무, 그러니까 그 집 가까이는 관목수, 작은 교목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심어서 아까 돈나무, 그러니까 먼나무 같은 경우라든가 뭐 그 저희 하귤 또는
귤나무 같은 거. 이게 그거는 언제 전정을 해서 다스려질 수 있지만은, 근데 이 소나무도 너무 가깝게 심는 게 아니라 보다는 남쪽, 그다음에 서쪽에는 이제 대나무 같은 걸 좀 심어 주로 하는데, 비율 같은 걸 따지면은 너무 빽빽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빽빽한 느낌. 그러니까 우리 집이 작은데 너무 뺑뺑 돌아가면서 나무를 다 심어 놓으면은 이게 우거지면 우리가 갇힌 듯, 수옥살이 돼가지고요, 갇힌 듯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눈에 봐도 좀 햇빛을 너무 가린다라고 하면은 우회를 쳐주고서 채광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 8개로 건감간진 손이고인데 8괴에서 건방에 속하거든요. 서북방이. 그래서 건방에 속하기 때문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서북쪽은 가급적이면 이 집안에서 서북쪽 방향에 뭐 창고가 있거나 뭐 이게 지저분한 물건을 쌓여 있으면은 가급적 서북쪽을 실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실하게. 거기 허하면은 나무를 심어서라도 그 방풍 이렇게 해줘야 되고, 바람이 가장 잘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바람을 타면 기가 흩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풍득수라고요. 풍수에서 살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사람이 오랫동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를 벨 때, 나무가 오랫동안 집안에 자란 나무는 함부로 베면은 지령을 품고 있기 때문에요, 탈이 난다고 했습니다. 공사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어간, 실제 그런 뉴스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할 때는 항상 좋은 날을 택해서 제도 지내고, 요즘은 뭐 분을 떠가지고 다른 데 옮겨 심거나 아니면 축을 고해서 이제 잘라요. 왜? 오랫동안 그 집안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하나 영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모든 게 기의 파동의 현상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식물을 갖다가 하나는 매일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하나는 비기 싫어 하면은, 싫다 하면은 그 나무가 시듭니다, 빨리.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좋은 나무가 잘 자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에너지니까. 사람의 기는 서로가 이 식물하고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좋은 나무가 잘 자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에너지니까. 자, 이 문 앞을 가리는 나무. 요거는 이제 문 앞의 나무는 풍수학에서 매우 중시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불효하거나 반역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식이 천륜을 어기는, 부모를 욕하는 천도에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퉁퉁하고 뭉클한 괴상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그 나무를 보면은 막 종기가 난 것처럼 퉁퉁 부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막 멋있다고 집안에 막 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요게 주인에게 끊임없는 어려움과 근심을 안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을 매는 나무, 이걸 제가 얼마 전에도 이걸 제거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그네 타기 좋은 나무 있죠. 그네 맬 수 있는 나무,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구부러져 가지고 그걸 탁 멋있다고 집 앞에 대문 옆에다 딱 옮겨서 심어 놓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목을 매는 나무라고 해서요, 좋지 않은 기운을 안겨주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친척지간에 서로 불목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굉장히 전염병이 발생하고 좋지 않은 현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재앙을 부르는 불길한 나무에서 꾸불꾸불한 나무 있죠. 나무는 가지런하게 잘 자라야 됩니다, 예쁘게. 근데 막 꾸불꾸불, 이렇게 되면은 눈이 안질이 생기거나 귀에 이상이 올 수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좋지 않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마지막으로 내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시간이 이제 나중에 더 있었으면은 이제 그 주택 안에, 실내 안에 있는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나무 풍수까지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오행에 대한 그 산을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나무. 어차피 우리가 나무를 계속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좀 그런 부분을 중점을 뒀고, 내일은 11시에 다시 서귀포시 시청에서 한 적어도 10분 전에 이렇게 오셔갖고 같이 탑승을 해갖고 내일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일도 건강한, 좋은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아주 간편한 복장, 그 다음에 운동화, 반드시 미끄러지지 않는 운동화를 이렇게 착용해 주시고, 내일은 이게 기공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공을 음악을 틀어놓고 할 겁니다.